안녕하십니까. 예일대학교의 황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정자 편모의 발달과 기능 조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성체가 된 이후에 번식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유전 정보를 후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가임 부부의 15%는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0%의 경우는 남성에서 유래가 되는 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 유래의 불임 가운데 남성 불임 환자 80%는 감소된 정자의 운동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스펀 플라질라의 비정상적인 발달과 이에 따른 기능의 장애가 남성 불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펌은 크게 헤드와 테일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일 부분은 다시 마이토콘드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감싸고 있는 미드피스로 있어요. 그리고 사이토스켈레탈 스트럭처인 파이브로시스가 존재하는 프린시펄 피스로즘, 그리고 실리아의 엑소님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엔드피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이제 스펀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온 채널과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펀 테일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엑소닌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에 보고가 된 모털실리아와 유사하게 9+2의 마이크로튜블 더블렛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너 다이내이남, 아우터 다이내이남, 그리고 라디오스포크와 같은 모토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외부의 환경을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의해서 엑소님에 의한 모터 프로틴의 운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편모의 운동성 조절이 정자의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메일 트랙에 이제 사출된 정자의 경우는 처음 굉장히 높은 농도의 바이카보네이트 알부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피메일 트랙을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점차 증가하는 pH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런 외부 환경을 인지한 정자의 경우는 카파시테이션이라고 하는 수정력 획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카파시테이션 과정 동안 스펌 내에는 인트라셀룰러 pH와 인트라셀룰러 칼슘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 내의 변화는 결국 정자가 성공적으로 피메일 트랙에서 옥사이트가 존재하는 이 엠플러리즘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확인이 되는 정자의 모틸리티 패턴을 저희는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는 기존의 모틸리티와는 좀 구분이 되게 어시메트릭한 플라즈마 미링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틸리티 패턴을 디벨롭을 함으로써 정자는 성공적으로 난자에 도달을 하여서 난자의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퍼 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의 발달은 스펌 스페시픽 칼슘 채널인 캐스퍼에 의한 칼슘 아이온의 인플럭스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스펌의 경우는 인비트로 환경에서 카파시테이션을 유도를 하였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디벨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스펌의 경우는 카파시테이션을 인듀싱한 이후에도 보시면 컨트롤과는 구분이 되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하이퍼 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디벨롭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남성의 인퍼틸리티를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캐스퍼 채널은 최소한 13개의 서브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서 내에서 감수 분열이 종료가 된 포스메어릭 점셀에서 발현을 합니다. 각각의 캐스퍼 채널의 블럭들은 이제 해플로이드 점셀인 라운드 스포마티드에서 각각 준비가 되어 있다가 점셀의 디벨롭먼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셈블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스펌의 테일에 타겟팅이 되면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를 특이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캐스퍼 채널의 분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데이비드 클래팜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캐스퍼 채널은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볼티지 센싱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주는 것은 인트라셀룰러 pH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캐스퍼 채널 액티비티가 증가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왔는데요. 패치 클램핑 기술을 스펌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파마콜로지컬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몰레큘이 이러한 인트라셀룰러 pH의 증가와 칼슘을 센싱을 해서 그 캐스퍼 채널 액티비티에 대한 조절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정진주 교수님께서 이제 2014년도에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을 적용을 하여서 캐스퍼 채널의 분포를 스펌의 테일에서 살펴본 결과 기존에 예상을 하였던 테이퍼링을 하면서 실린더릭한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게 4개의 선형 구조로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4개의 선형 구조가 과연 어떠한 역할로 캐스퍼 채널에 의한 그 칼슘 시그널링 파스웨이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인비트로에서 카파시테이션을 시킨 스펌들 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하이퍼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디벨롭한 모든 스펌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4개의 인텍트한 캐스퍼 채널의 도메인 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는 결국 비록 그 정확한 기전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캐스퍼 채널의 사분위 분포가 스펌 피지올로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적인 분포가 처음 발견된 이후로도 여전히 어떻게 해서 캐스퍼 채널이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 리진에 스페시픽하게 이동을 하게 되고 특이한 형태로 분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연구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해서 조절이 되는가, 그리고 2번째는 그렇다면 이 캐스퍼 채널이 어떻게 해서 스펌의 테일로 타겟팅이 되고 스페시픽하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더 정확하게는 과연 어떠한 몰레큘이 인트라셀러 pH의 증가와 칼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캐스퍼 채널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캐스퍼 채널의 그 서브 유닛들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굉장히 다양한 캐스퍼 채널 서브 유닛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은 스펌의 테일 내에서는 굉장히 인터디펜던트한 성향을 가집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리서치의 목적으로 특정한 캐스퍼 채널 서브 유닛을 코딩하고 인코딩하고 있는 진을 이제 제네틱하게 디플리션을 시켜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캐스퍼 채널들의 서브 유닛들은 라운드 스퍼머티드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발현을 하고 프로테인들이 잘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캐스퍼 채널들은 성공적으로 캐스퍼 채널, 펑셔널한 캐스퍼 채널로 어셈블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는 최종적으로 스펌 테일 내에 어떠한 캐스퍼 채널 프로테인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캐스퍼 채널 서브 유닛들이 2001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었음에도 그 디테일한 몰레큘러 펑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캐스퍼 채널 간의 그 서브 유닛 간의 굉장히 인터디펜던트 특성을 활용을 하여서 와일드 타입과 캐스퍼 채널이 결핍이 된 머추어 스펌의 홀 스펌 프로테인을 비교를 한다면은 현재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캐스퍼 채널의 어떠한 다른 서브닛들을 아니면 캐스퍼 채널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몰레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였었고 이러한 스펌 홀 스펌 프로테옴 컴퍼리전을 통해서 크게 5가지의 몰레큘들을 확인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EF and 칼슘 바인딩 도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EFCAM9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졌듯이 EF 핸드 도메인은 칼슘을 바인딩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모티프로 알려져 있고 이런 EFCAM9 프로테인이 캐스퍼 채널과 굉장히 디펜던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서 저는 EFCAM9이 캐스퍼 채널의 일종의 서브 유닛이면서 칼슘 센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FCAM9은 크게 3개의 EF의 칼슘 바인딩 도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non-trans membrane 프로테인으로 기존에 보고가 된 다른 캐스퍼 채널 서브 유닛과 마찬가지로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마우스 모델에서는 EFCAM9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캐스퍼 채널 프로테인과 마찬가지로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 리전에 스페시픽하게 로컬라이즈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EFCAM9 프로테인의 피지올로지컬한 펑션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마우스 모델을 EFCAM9 낙가운 마우스 모델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FCAM9이 결핍이 된 스펌의 경우는 서퍼타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EFCAM9 낙가웃 스펌의 경우 굉장히 특이한 모틸리티 패턴, 정확히는 플라젤라의 밴딩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스펌의 경우는 이렇게 카파시테이션을 시킨 이후에 성공적으로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디벨롭을 하는 반면에 EFCAM9 낙가웃 스펌은 90분
카파시테이션을 인듀싱을 하여도 이렇게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디벨롭하지 못함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프록시멀 테일 리진이 이렇게 뻣뻣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지올로지컬한 디펙트, 관찰이 되는 스펌의 그런 테일상의 그 디펙트는 당시 저희 연구진에서 보고를 하였던 또 다른 non-trans membrane subunit인 캐스퍼-Z라 나카우 스펌의 그런 플라젤라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두 다른 마우스 모델의 유사 physiological defect를 확인한 이후에 저는 그렇다면 EFCAM9과 캐스퍼-Z라가 상호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몰레큘일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스펌 이뮤노블라팅 결과를 살펴보면 EFCAM9 나카우 스펌의 경우는 캐스퍼-Z라는 나카우 스펌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멤브레인 캐스퍼처럼 서브유닛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EFCAM9과 캐스퍼-Z라는 스펌에서 상호간에 인터디펜던트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스퍼-Z라는 아까 스펌의 경우는 EFCAM9 프로테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EFCAM9 나카 스펌의 경우는 캐스퍼-Z라 프로테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캐스퍼-Z라와 EFCAM9 프로테인이 캐스퍼 채널의 일종의 서브컴플렉스로서 펑셔널하게 같이 조절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EFCAM9과 캐스퍼-Z라 더블 나카웃 마우스 모델을 생산을 하여서 제작을 하여서 캐스퍼 채널의 프로틴 레벨들을 살펴본 결과 마찬가지로 EFCAM9 나카웃 스폰과 유사하게 캐스퍼 채널의 트랜스멤브레인 서브넷들이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퓨리파이드 프로테인들의 훌라운 에세이를 통해서 저는 EFCAM9과 캐스퍼-Z라가 직접적으로 바인딩을 하는 다이렉트 바인딩 파트너인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EFN드의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칼슘 바인딩 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시딕 레지드를 뉴트럴라이저를 이렇게 시켜본 결과 EFCAM9과 캐스퍼-Z라의 인터랙션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풀다운 에세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칼슘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 즉 EGTA를 처리를 함으로써 외부 환경이 칼슘이 킬레이션이 된 환경에서는 이 두 프로틴의 인터랙션이 마찬가지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EFCAM9과 캐스퍼-Z라의 인터랙션이 칼슘 디펜던트하고 이런 EFCAM9, 캐스퍼-Z라 서브컴플렉스가 캐스퍼 채널의 칼슘 센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EFCAM9, 캐스퍼-Z라 컴플렉스가 칼슘 디펜던트하게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UC 버클리의 폴리나 리스크 그룹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와일드 타입과 EFCAM9 나카웃 스펌의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가 인트라셀룰러 칼슘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패치 클램핑 기술을 이용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인트라셀룰러 pH가 6.0인 즉 acidic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스펌이 카파시테이션 되기 이전의 단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인트라셀룰러 pH가 acidic 컨디션인 상황에서는 와일드 타입과 EFCAM9 나카 스펌 모두 칼슘 레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이너드 캐스퍼 커런트 즉 캐스퍼에 의한 칼슘이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서 생기는 이너드 커런트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트라셀룰러 pH가 낮은 조건에서는 칼슘의 센시티비티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카파시테이션 이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트라셀룰러 pH가 7.4, 알칼라인 컨디션인 경우에는 기존에 보고가 된 것처럼 인트라셀룰러 pH가 증가를 함에 의해서 캐스퍼 채널의 이너드 커런트가 증가를 하였고 이러한 이너드 커런트는 인트라셀룰러 칼슘 레벨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칼슘 디펜던트한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EFCAM9 나카웃 스펌에서는 도드라지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칼슘 디펜던트한 이러한 결과는 결국 EFCAM9의 칼슘 센싱이 pH 디펜던트하고 이를 통해서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EFCAM9의 칼슘 센시티비티가 pH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pH 변화에 따른 EFCAM9과 캐스퍼-Z라의 인터랙션을 풀다운 에세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FCAM9과 캐스퍼-Z라의 인터랙션은 pH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차츰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pH가 증가를 하는, 즉 카파시테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EFCAM9과 캐스퍼-Z라의 인터랙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고 EFCAM9 프로테인이 칼슘에 좀 더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오픈 퍼서빌리티가 증가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카파시테이션 이전 단계의 낮은 인트라셀룰러 pH 환경에서는 EFCAM9과 캐스퍼-Z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인딩을 하여서 외부에서의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게이트키퍼로서 펑션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인트라셀룰러 pH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 두 프로테인의 인터랙션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칼슘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가된 인트라셀룰러 칼슘 레벨에 의해서 EFCAM9이 칼슘을 인지를 하고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통해서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를 좀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EFCAM9이 캐스퍼-Z라와의 인터랙션을 통한 pH 디펜던트 칼슘 센서로서 캐스퍼 채널 액티비티를 조절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펌의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조절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캐스퍼 채널이 스펌의 테일로 타겟팅 되고 독특한 구조로 분포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어떤 몰레큘이 캐스퍼 채널의 플라주라 타겟팅과 쿼드리니얼 칼슘 시그널링 도메인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조절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기존에 스크린된 캔디데이트 몰레큘들 가운데에서 이제 캐스퍼 타우라고 하는 몰레큘을 조금 더 주목을 하였습니다. 캐스퍼 타우는 본래 명칭이 C2CD6에서 알 수 있듯이 C2 도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C2 도메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베라 스트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럴 쉐입의 이런 스트럭처럴 도메인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C2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테인들은 다양한 셀룰러 펑션을 조절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멤브레인 어소시에이션과 그리고 실리아에서의 어떤 카본 몰레큘들의 실리아 트래피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C2 도메인을 포함을 하고 있는 캐스퍼 타우가 그렇다면 점셀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캐스퍼 채널의 플라줄라 타겟팅을 조절하는 인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티스 코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는 캐스퍼 타우가 다른 캐스퍼 채널 서브유닛들과 같이 함께 이제 이뮤노 컴플렉스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는 결국 캐스퍼 타우가 캐스퍼 채널과 기존에 보고된 캐스퍼 채널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몰레큘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기존에 보고된 다른 캐스퍼 채널과 마찬가지로 캐스퍼 타우는 이렇게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 리진에 스페시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캐스퍼 채널이 결핍된 경우에는 프린시펄 피스 로컬라이즈 되는 것이 좀 디펙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관찰을 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모든 캐스퍼 채널 서브리들은 캐스퍼 1 나크아웃 스펌 모델,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그 어떤 프로테인도 이제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 리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캐스퍼 타우의 경우에는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 리진에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결과를 결국 제가 처음 세운 가설인 캐스퍼 타우가 캐스퍼 채널의 플라주라 타겟팅을 조절하는 인자일 것이다라는 그 가설을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퍼 타우의 펑션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스퍼 타우의 러스 오브 펑션 마우스 모델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제가 처음 세운 가설 자체가 C2 도메인이 캐스퍼 타우의 펑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캐스퍼 타우의 C2 도메인 가운데에서 엔터미너스 부분이 인프레임 딜리션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 마우스 모델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렁케이션 된 캐스퍼 타우 프로테인은 여전히 테스티스 내에서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트렁케이션 된 프로테인은 머추어 스펌에서는 디텍션이 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C2 도메인의 트렁케이션, 즉 손상이 캐스퍼 타우의 성공적인 플라젤라 로컬라이제이션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캐스퍼 타워 러셀 펑션 마우스 모델의 경우는 메일의 경우 100% 인퍼러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스펌 셀들 마찬가지로 카파시테이션을 시켜보았을 때에도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를 정상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캐스퍼 타워의 러스 오브 펑션이 캐스퍼 메디에이티드 칼슘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의한 하이퍼액티베이티드 모틸리티의 발달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고, 따라서 저는 스펌의 스펌 이뮤노블라팅을 통해서 캐스퍼 채널 프로테인들의 레벨을 살펴본 결과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캐스퍼 타워 뮤턴트 스펌의 경우는 각 모든 캐스퍼 채널 서브유닛들이 실험에 분석에 적용한 모든 캐스퍼 채널 서브유닛들이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캐스퍼 채널 자체가 이렇게 스펌의 프린시펄 피스로 이제 존재하지 않고 스펌 테일의 디스탈 파트에 집중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결과는 결국 캐스퍼 타워의 러스버 펑션에 의한 캐스퍼 채널의 비정상적인 플라주라 타겟팅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펌 이뮤노블라팅과 이뮤노스테이닝 결과는 이러한 플라줄라 타겟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외에도 캐스퍼 채널의 어셈블리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 디텍션이 된 남아있는 프로테인들은 결국 어셈블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non-functional한 인디비주얼 블락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캐스퍼 타워가 정상적인 캐스퍼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마우스의 테스티스에서 코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진행을 해본 결과 캐스퍼 타워가 정상적인 캐스퍼 타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확인을 한 모두 캐스퍼 채널의 서브유닛들이 상호 간에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아울러 비록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이 된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캐스퍼 델타 라카 스펌 셀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니피컨트하게 높은 수준으로 캐스퍼 채널의 커런트가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는 인트라셀룰러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유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트라셀룰러 pH 증가에 의한 캐스퍼 채널의 액티비티 증가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스퍼 타우 러스 펑션 스펌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피지올로지컬하게 인퍼틸리티를 유발을 할 만큼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칼슘을 유입을 할 수 있는 펑셔널한 캐스퍼 채널이 캐스퍼 타우 뮤턴트 스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캐스퍼 채널의 어셈블리에 있어서는 캐스퍼 타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는 결국 캐스퍼 타워의 러스 오브 펑션이 캐스퍼 채널의 플라줄라 타겟팅을 조절한다라는 방해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티스 내에서 해플로이드 상태의 라운드 스포마티드는 테일 일롱게이션과 헤드 컨덴세이션을 수반을 하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몰폴로지컬 체인지를 겪게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캐스퍼 타워의 뮤테이션이 캐스퍼 채널의 플라줄라 타겟팅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오늘은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early step spermatid,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라운드 쉐입의 굉장히 얇은 테일을 가지고 있는 early step spermatid와 상대적으로 머추한 스펌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late step spermatid에서 캐스퍼 채널과 캐스퍼 타워의 로컬라이제이션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arly step의 wild type spermatid의 경우에서는 캐스퍼 타워와 캐스퍼 채널 자체가 모두 스펌의 테일로, 일롱게이팅 테일로 이미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스퍼 타워가 이제 캐스퍼 타워 뮤턴트 스포마티드에서는 트렁케이션 된 캐스퍼 타워와 캐스퍼 채널이 테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제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캐스퍼 1 낙가웃과 캐스퍼 델타 낙가웃 스포마티드의 경우에서는 어셈블리된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캐스퍼 타워가 이렇게 테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캐스퍼 타워가 캐스퍼 채널의 플라질라 타겟팅을 조절을 하는 캐스퍼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이다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캐스퍼 타워가 이제 캐스퍼 채널의 도메인 스트럭처를 형성에도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레이트 스텝 스포마티드의 테일에서 캐스퍼 채널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와일드 타입의 경우는 이제 레이트 스텝 스포마티드에서 캐스퍼 타워와 캐스퍼 채널이 이미 프린시펄 피스 리즌으로 발달이 되는 이 예상되는 퓨처 프린시펄 피스 리즌의 높은 수준으로 인리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되게 캐스퍼 타워 뮤턴트 스포마티드의 경우에는 비록 조금 적은 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피지올로지컬하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캐스퍼 타워, 트렁케이티드 캐스퍼 타워와 캐스퍼 채널이 살짝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3D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징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그 캐스퍼 채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레이트 스트레스 포마티드에서 이미 와일드 타입의 레이트 스트레스 포마티드에서는 캐스퍼 채널이 기존에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의 선형 구조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동을 한 캐스퍼 채널, 아까 캐스퍼 타워 뮤턴트 스펌에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동을 한 이런 캐스퍼 채널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펑타 형태로 프래그멘테이션 돼서 분포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의 선형 구조로 분포를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되게 캐스퍼 1 낙가웃과 캐스퍼 델타 낙가웃 스포마티드, 즉 캐스퍼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캐스퍼 타워를 퓨처 프린시펄 피스 리전에 존재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4분의 2로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스퍼 타워의 디펜던트 캐스퍼 채널의 플라지럴 타겟팅과 이런 쿼드레터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캐스퍼 채널의 인디펜던트한 캐스퍼 타워의 플라질라 디스트리뷰션은 결국 캐스퍼 타워가 캐스퍼 채널의 플라질라 타겟팅과 도메인 오거나이제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캐스퍼 타워가 어떻게 해서 캐스퍼 채널의 플라질라 타겟팅을 점셀의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조절하는지 그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와일드 타입과 그리고 제가 제작한 마우스 모델과 같이 시트 도메인의 엔터미너스의 인프레임 딜리션을 가지고 있는 트렁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 캐스퍼 타워 프로테인을 인비트로 시스템에서 익스프레션을 시켜보았습니다. 헤트로그 시스템에서 이 두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 시켜본 결과 와일드 타입 캐스퍼 타워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아가 자라나는 베이설 바디라고 하는 그 구조체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는 대조되게 뮤턴트 캐스퍼 타워의 경우는 센트로존, 베이설 바디 리전에 인리치되기보다는 단순히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캐스퍼 타워가 캐스퍼 채널과 인터랙션을 하고 이를 토대로 베이설 바디 근처로 플라젤라의 베이설 바디 근처로 리크루트를 해주면서 플라젤 타겟팅에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와일드 타입과 캐스퍼 타워 뮤턴트 마우스의 테스티스에서 IP 베이스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서 캐스퍼 타워 인터랙톰을 확인을 해본 결과 굉장히 다양한 베지컬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그리고 모토 프로테인 그리고 실리아리 플라젤라 프로테인들이 같이 이제 캐스퍼 타워 인터랙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캐스퍼 타워가 실리아리 타겟팅 그리고 실리아리 트래피킹 머시너리를 이용을 하여서 스펌의 플라젤라로 캐스퍼 채널을 운반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캐스퍼 채널의 플라젤라 타겟팅 모델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일롱게이팅 스포마티드의 플라젤라가 자라나는 베이설바디 근처를 살펴보시면 골시 베시클 안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어셈블드 캐스퍼 채널이 우선 캐스퍼 타워와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인터랙션 내 캐스퍼 채널과 캐스퍼 타워의 컴플렉스는 플라젤라 베이스먼트, 즉 베이설 바디 부분으로 리크루트가 된 이후에 다이렉트하게 혹은 엔도조멀 베지클을 통해서 이렇게 페리플라젤라 멤브레인 리전으로 이동을 하여서 퓨전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IFT 컴플렉스와 모토 프로테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트라플라젤라 리전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결과는 결국 캐스퍼 타우가 캐스퍼 채널 플라젤라 타겟링을 조절하는 일종의 모터 프로테인 컴플렉스와 일종의 링커로서 기작을 하는 몰레큘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선은 저희 이 연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정진주 교수님과 그리고 마사이트 이과 그룹 그리고 유스 버클리의 폴리나 리스크 그룹 그리고 예일의 유월드 디스포크 그룹 그리고 하버드의 스티브 기기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